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월 14일 날 시험을 봤죠. 1교시 1과목 인행사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교시부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문제가 애매하거든요. 어라,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진짜 첫 끝발이 중요한데, 이번 시험, 이거 큰일인데? 예,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어려움은 제가 늘상 말하지만 버리면 돼요. 정답은 1번이거든요. 1번 해설은 뭐냐면요. 영화기, 논용기 맞는 거 아니요? 그런데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는 태아기부터 논용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기가 아니라 태아기죠. 근데 학설에 의하면 태아기도 영화기 안에 포함된다라고는 학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다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기 중입니다.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는 태아기부터 논용기까지다. 문제에 논란이 있다. 태아기는 영화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학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생태체계 이론. 생태계 문제가 이번에는 좀 나왔어요. 생태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생태찌개도 아니고 동태찌개도 아니고 명태찌개도 아닙니다. 생태계가 이름은 뭐예요? 파이죠, 파이.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속의 인간. 인간과 자연은 서로 어우러진다. 이거 딱 떠올라야 돼요. 포인트. 생태계 이론 나오면 뭐예요? 인간과 환경이다. 그럼 정답 나왔죠. 개인보다 웃기지 마라. 개인과 환경이 함께 존재한다. 답 딱 떨어지죠. 시험은 이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나왔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뭐보다 항상 뭐뭐만 무조건 이런 건 다 삑살이에요. 벌써 말만 들어도 삑살이가 됐지 않겠습니까? 얘 보다 나왔네. 삑살이 끝. 얼마나 쉬워요. 이번 시험은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 문제가 많아요. 인문학적 문제가 많다는 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억울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나훈아 씨가 이런 노래를 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할 수 없어요. 세상이니까. 세상이 왜 이래도 할 수 없어요. 출제자 마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억울합니다. 왜?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거든요. 우리 김사복에서 강의만 들어도 이 내용 전혀 몰라요. 근데 보다 나왔네. 이런 거 아니랬어. 정답 5번.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답은 맞췄고요.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당연하다. 뭐 읽어보면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 인문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시장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 사정 단계에서만 또 나오네요. 만은 아니랬어. 답 5번. 너무 쉽죠. 시험 쉬웠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실수하신 분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하구나라고 통렬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인간 발달이 문제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해요? 전체적으로 다 유용하죠.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쉬웠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생태계 또 나왔네요. 명태찌개, 동태찌개도 아니고 생태찌개 뭐예요? 자연과 환경 속의 인간 쭉 나오죠. 읽어보면요. 피드백은 체계의 순환적. 피드백하는 건 순환적 똑같은 말이죠.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피드백 시킨다. 안정시키려고 피드백하죠. 그러면 연맥이려고 피드백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피드백이죠. 지금 제가 해설 강의하는 것도 뭐예요? 피드백하는 거죠. 왜 틀렸는지, 또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거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시험 볼 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구나. 실수하신 분들은 저게 삑자리구나. 아주 유용한 시간이죠. 딱 떨어지죠. 시너지는 뭐예요?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죠. 체제 내 질서 형태 분화 등의 정돈된 상태. 좋은 말이죠. 좋은 건 뭐예요? 네겐트로피. 안 좋은 말은 뭐예요? 폐쇄체계 엔트로피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다. 항상성은 모든 사회재계의 기본 속성을 체계의 목적을 정체적으로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에요. 근데 의도적 노력에 의해 수행한다. 이건 삑사리죠. 교수님, 이건 뭔 의미예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헷갈리라고 집어넣은 건 또 이걸 분석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게토레이 조진스키. 분석하면 힘듭니다. 적합성은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조건의 부합 정도이다. 이게 딱 떨어져요. 근데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별 발달 단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적합성이 다 적합한 거니까요. 이것도 상식 인문학 문제입니다. 5번 적어보시죠. 렉슨의 이론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파이널에서 제가 징그럽게 강조했어요. 학령기, 아동기. 학령기, 아동기는 어디 가요? 학교 가죠. 7세, 12세 학교 간다. 학교 가서 숙제 잘하면 근면성, 숙제 못하면 열등감,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이 아니다. 딱 떨어지죠. 자율성 대 수치는 뭐예요? 프로이드에 보면 학문기에 해당되죠. 1세에서 3세 해당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포인트. 학령기 학교 다니지. 숙제 잘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딱 떨어지죠. 개인의 성격은 전생애를 통해서 발달. 그렇죠.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량은 그렇죠. 각 단계의 발달은 그렇죠. 성별은 그렇죠. 6번 넘어가 보실게요. 프로이드 이것도 아주 겁나게 상식 문제가 나왔네. 이건 다 맞췄을 거예요. 옳은 것은 성격의 구조는 원초와 초자로 구분되었다. 딱 떨어져. 그래서 초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드라고 하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 중요성이 아니라 뭐예요? 선천적으로 생물학적 존재이다라고 강조했고요. 거세 불안 남근 선망은 생식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남근기에 해당되죠. 현실 원리는 초자가 아니라 자아죠. 성격의 구조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자. 발달 단계 제시했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구강기, 항문기 그렇죠. 남근기, 항문기, 남근기, 그다음에 잠복기, 그다음에 생식기 또는 성장기, 성기기 다 같은 말입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메슬로우는 럴로우 메슬로우 뭐예요? 위계 발달 이론 5단계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맨 상층이 뭐예요? 자아 실현이다. 답 나왔죠. 자아 존중함 욕구는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다. 천만의 말씀 만만에 꼭 가게 가장 높은 단계는 뭐예요? 자아 실현이다. 딱 떨어지죠. 나머지 상식이죠. 8번 문제 가보시죠. 이 정도 문제 풀면 저는 사실 우리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은 100점 맞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다 맞췄을 거예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지금 통렬한 눈물이 흐를 겁니다. 왜 저걸 틀렸을까? 아니 저 번데기 문제인데 뻔뻔뻔뻔뻔뻔 번데기 문제를 왜 틀렸을까? 통렬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반두라.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 있는 사람 반두라. 자아 효능감이 없는 사람 관두라. 기억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죠. 틀린 거. 조작적 조건화 하면 뭐예요? 이것도 그냥 진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조작적 고전적 조건화 하면 뭐예요? 파블로프 개가 나오죠. 파블로프 개. 파블로프 개 알아? 이런 만화 영화도 파블로프 개인가? 개 이름이 파블로프인가? 아니지 참 파트라슈죠. 제가 이렇게 헷갈리네. 파트라슈. 파트라슈는 이게 개가 나오는 만화 영화가 아주 제가 클 때는 유명했어요. 파트라슈. 그래서 파트라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빵이에요. 빵.
빵을 좋아합니다. 어떤 빵을 좋아해요? 팥이 들어간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트러슈. 파트러슈! 그래서 파트러슈가 된 거죠. 파트러슈! 재밌지 않나요? 하여튼 파트러슈. 파트러슈가 아니라 이제 고전적 조건어는 파블로프죠.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은 뭐예요? 스키 찼다는 사람, 스키너지요, 스키너. 반두라가 아니라 스키너지. 조작적 조건어, 스키너. 답 나왔잖아요. 답 찾는 여행이죠.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는 뭐 뻔되게 뻔할 뻔짜죠. 그래서 주파 운동했지만 파지가 기억이에요. 파지, 기억 과정, 보존 과정, 파지. 그래서 파지가 안 나왔네. 이런 분 없을 겁니다. 파지 과정, 보존 과정, 기억 과정 다 같은 의미입니다. 9번 가보시죠. 영학이 0세, 2세죠. 이게 중요합니다. 영학이가 몇 세예요? 0세, 2세예요. 그러면 1번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1번 문제 한 문제로 1번 문제를 다 정답 찾으면 내가 당락이 결정된다. 평균이 59점인데 한 문제로 60 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기쁨의 눈물이 철철철 날 겁니다. 이 문제로 구제받은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출제자가 써놨어요. 0세, 2세라고. 0세, 2세면 뭐예요? 태내기죠. 태내기도 0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내기가 영학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0세도 태내기에 포함된다. 이런 걸로 이의제기를 첨가시키면 아주 이의제기가 적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번 문제 정답 처리가 모두 정답이라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여기도 지가 써 있잖아요. 0세도 태아도 0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은요. 쉬워요. 정서 발달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부정적 정서까지 포함해요. 아니, 0세 이사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해요? 그냥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지 표현 못해요. 0세 이사 젖먹는 아기가 엄마 점심 뭐 먹었어? 엄마 점심 짜게 먹었지? 젖이 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답 딱 들었죠. 엄마 오늘 젖이 맛있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었나 봐? 이런 표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답이 2번이죠. 상식이죠. 인문학 문제가 많이 나왔다니까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상식입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중년기 40세, 64세. 나이가 써있으니까 답이 나오겠죠. 옳은 것은 외부 세계에 쏘았던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나이 딱 내부를 그럼 뭐 외부로 뭐 맨날 눈 온다 눈 내려가 뭐 이거 하겠어요? 중년 나이에 눈이 온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먹으면서 인생은 아름다워라. 무소유의 행복을 찾자. 자족의 행복을 찾자. 행복해. delicious life.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내부를 향한다. 당연하겠죠. 라고 보고요. 여성만이 우울, 무기력증,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가게 남자도 우울해요. 남자도 남자가 저도 남자지만 억울할 때 많아요. 남자는 다 참아야 돼. 아닙니다. 남자도 우울하고 외롭고 아무도 없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의 눈물 외롭습니다. 남자도 우울 증상을 경험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고 남성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남자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남자의 눈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죠. 테스토스테론이 증가가 아니라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테스토스테론이 토스트로 보이네요. 인지적 반응 속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인지적 반응 무슨 중년의 최고조예요. 인지적 반응이 최고조를 받을 때는 보통 이제 청소년기 그때 정도가 되겠죠.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가 빨리 돌아가는 게 청소년기죠. 그래서 그때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친밀감 정도는 뭐예요? 친밀감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없으면 고립감. 어느 단계에 해당돼요? 청소년 초기죠. 보통 이제 청년기죠. 청년 초기.
정확히 말하면 청년 초기,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미팅하고 애인 만들어 데이트할 때 친밀감.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없으면 고립감. 그래서 중년기가 아니다라고 보죠. 11번 갑니다. 유아기 몇 세예요? 3세, 6세다. 옳은 것은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래서 남자는 아빠를 이기려고 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엄마를 이기려고 하는 엘렉스라 컴플렉스가 경험한다. 딱 떨어지죠. 3세, 6세니까요. 콜버그에 의하면 인습적 수준은 그래도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3세, 6세가 뭐 인습이 되겠습니까? 전인습이죠. 피아제의 구체적 조약에 해당하면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다. 3세, 6세가 구체적 조약계는 몇 세예요? 7세, 12세죠. 인지 발달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는 완전히 삑살입니다. 영화계에 비해서 가장 성장수가 빠른 건 영화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성장수가 빠른 단계는 언제라고요? 영화계다. 12번 갑니다.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로저스 인본주의라고도 하고요, 인간주의라고도 하고요, 내담자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좋은 거면 다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죠.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고 자아실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주장했다.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욕구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지. 욕구 발달 단계를 중요한 건 누구예요? 프로이드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앞에 설명드렸죠. 디귿이 삑살이네요. 정답 3번이다. 13번 갑니다. 융 나와네 칼융 이론 프로이드의 아주 제자죠.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옳으네요. 이것도 우리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아주 김덕희 제 음성이 지연됐을 겁니다. 남성의 여성적인 면. 어머 부끄러워요. 안 된 마. 이거 기억나시죠? 안 된 마. 그래서 남자가 여성적인 거 안 된 마. 아니무스가 아니라 안 된 마 아니마다. 뭐 이건 정말 이거 틀린 분은 진짜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다 맞췄을 겁니다. 리을 삑살이죠. 무의식을 개인 무식과 집단 무식 당연하겠죠. 그림자 인간의 부정적 측면.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죠. 가면 이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생 살 때도 참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그래요. 페르소나 인격자. 제가 여러분 잘 보이려고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지 않았습니까? 깔끔하게.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가면이죠.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이러고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강의했다. 인격자예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잘 가려서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이거를 페르소나 인격자라고 한다. 사회적 가면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가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14번 갑니다. 브랜펜 브루너 프라이팬 나왔네요. 프라이팬 여러분 또 다 맞췄을 겁니다. 상호작용은 뭐예요? 중간체계다. 답 나왔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했어요. 중간체계는 중간의 역할다리 하는 거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였죠. 둘 이상이니까 중간인 거죠. 인문학 문제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답 나왔으니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죠. 근데 또 읽을 필요도 없는데 안 읽을까요? 읽을까요? 읽었죠. 왜? 불안하거든요. 믿음 천국 불신족. 불신지옥이 된다니까요. 또 분석해요. 또 분석하다가 또 이거 같은데 또 고치면 또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쉬운 거 찾으면 되는데 너무 분석하면 돼요. 사실 이거 문화 정책, 교육 정책도 거시책이 맞죠. 이거 맞는 거 아니요? 이렇게 또 걸린다니까 낚싯바늘에. 직접적인 문화는 간접적인 거죠.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미시, 중간, 내부가 아니라 외체계, 외부체계죠.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개인의 영향을 부모의 지적은 뭐예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체계. 지금 내부체계는 뭐예요? 없어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 시간 이동이죠. 그건 뭐예요? 시간체계죠. 15번 갑니다. 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집단 활동을 통해 집단에 관한 정체성인 우리의식이 집단이니까 우리죠. 우리끼리 우리의식. 당연하죠. 답 딱 떨어지죠. 나머지는 몰라도 되지만 또 헷갈리게 또 읽어보겠죠. 설명이니까 뭐 해설을 제가 해드립니다. 인간의 성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성격 형성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예요? 1차 집단은 가족이에요. 2차 집단은 사회고요. 그러면 성격 형성은 1차 집단이겠죠. 개방 집단은 구성원의 개발화의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 깊은 목적의 달성이에요. 개방 집단은요, 개나 거리나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폐쇄 집단이 딱 이렇게 끼리끼리 가둬둔 상태에서 심도 있게 뭐 의논하고 대화하는 걸 폐쇄 체계죠. 개방 집단은 뭐 100명이건 20명이건 1000명이건 이 새끼 왔다 갔다 하고 저 새끼 왔다 갔다 하고 빵 먹으러 갔다가 뭐 떡 먹으러 갔다가 이거는 심도 있기를 못해요.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건 최소한인 4인이 아니라 2인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중에 여러분들 조사를 제가 해설을 하겠지만 조사론에 패널 조사가 있어요. 패널 조사. 근데 패널은 뭐예요? 사람을 선정해서 장기간 동안 변화 없이 연구하는 종단 연구죠. 근데 삑사리가 나는 게 꼬셔요. 낚시바늘 살짝 던지거든요. 패널은 집단이라고. 패널은 집단이 아니지 개인이지? 그래서 틀린 분이 있어요. 개인 2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2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2명이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쭉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은 뭐예요? 개인이건 집단이건 같다 이거예요. 찌찌뽕. 근데 자꾸 집단을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이고 그렇구나 또 손뼉을 치는 분 계실 겁니다. 패널은 집단도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고요. 형성 집단은 특정 목적 없이 특정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게 형성 집단입니다. 16번 가보시죠.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의 구별되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인도. 여행을 가면요. 인도 사람들은 밥을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손으로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인도는 숟가락을 먹는 사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선천적 아니죠. 기능 있죠. 고정적 아니죠. 다양성 차별 아니죠. 문화니까요. 쉽죠. 17번 갑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인지는 동어와 조절의 과정에 딱 떨어지죠. 전생이 아니죠. 감각운동이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4단계죠. 전생애가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였다. 고려한 거 아닙니다. 이 4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구체적, 추상적 사기는 뭐예요? 구체적 조작, 추상적 사기는 형식적 조작이죠. 맨 마지막 단계죠.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서는 보존 개념은 7세, 12세죠. 그래서 전조작기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죠. 18번 갑니다. 행동주의 일을 하는 설명 중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으네요. 리을이 삑사리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정해진 수의 반응, 반응의 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비율 강하다. 숫자, 반응 나오면 비율 강하다. 반응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카지노 아니에요. 카지노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제일 센 거죠. 강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비율이죠. 고정관계가 아니라 변동 비율 강하다.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이다. 환경에서 결정력이다. 행동주의죠. 강화 행동은 반응의 증가 당연하겠죠. 행동 조성은 조작적 조건화죠. 스키너의 복잡 행동의 점지적 수급 당연하다. 19번 갑니다. 다문화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의 단일화. 지가 써있잖아요. 다문화니까 단일화예요? 다문화예요? 다문화죠. 국어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출 수 있어요. 해결하기도 창피한 문제입니다. 20번 갑니다. 노년기 65세예요. 옳지 않은 것은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고 사고의 융통성. 노인분들 융통성 없어요.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고착화. 그래서 노년기의 사고는 뭐예요? 융통성이 아니라 고착화되어 있다. 이것도 상식 인문학 문제죠. 21번 갑니다. 신생아의 반사운동. 이것도
김덕희의 음성이 지연될 겁니다. 말. 발이 있어요, 없어요? 오, 발이 없네, 입이 있네. 당연히 틀린 거죠. 아, 이렇게 쉬울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틀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틀렸을까요? 너무 많이 분석해서 그래요. 포인트만 잡으면요, 100점 맞는 시험이에요. 왜? 발이 없잖아요. 발 대신 입이 있으니까 틀렸죠. 입 벌리는 반사 운동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근원 반사라고 그래요. 근원 반사. 원초적 본능, 근원 반사. 그래서 입 갖다 대면 젖을 빨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젖찾기 반사라고 하죠. 젖찾기 반사, 근원 반사, 바빈스키 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는 근원 반사다. 발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상식이고요. 22번 갑니다. 정수용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수용기입니다. 친밀감 또 나왔네요.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애인이 없으면 고립감. 언제예요? 청년기죠. 청년기 초기.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앞에 또 나왔죠? 나온 거 또 나와요. 깐니맛 똑같고 깐니맛 똑같고. 너무 쉬웠어요. 나머지 상식이고요. 2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아동기 나왔네요.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죠. 니은, 디귿, 리을이다라고 보고요. 옳은 거죠. 7세, 12세예요. 제1반항기다. 제1반항기는요. 언제냐면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예요. 18개월. 개월 수도 18개월이에요. 왜 18일까요? 반항하니까. 아마 욕이 이때 생긴 것 같아요. 반항. 아이 18개월부터 제1반항기다. 여러분 안 잊어버릴 겁니다. 제1반항기는 언제라고? 제2반항기는 청소년기고요. 제1반항기는 18개월이다. 그래서 땡깡 피는 거예요. 깡깡. 장난감사자! 장난감사자! 제1반항기. 안 사주면 속으로 욕하겠죠. 18개월. 조합기술을 획득해. 그렇구나. 학교 가니까요. 학교 갈 때 사칙 연산 배운다. 논리적 객관적 사고 가능하다. 학교 갈 때 정서 표현 가능하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겠죠. 학교 가니까. 아, 친구 때리면 안 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겠지.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동기 나오면 학교 간다. 초딩 24번 갑니다. 생애 주기별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이 삑설이네요. 자기 중심성을 보인다. 자기 중심성. 내 거야. 안 줄 거야.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언제예요? 유학이죠. 유학일 때. 그래서 유학이다. 자기 중심성 유학이다라고 보고요. 니은이 삑살이고요. 유학에는 성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남자 여자 뭐 인식하죠. 성인기는 신체적 기능 최고조에 달하면서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 시기를 정점으로 당연하겠죠. 노년기는 장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그렇습니다. 25번 인행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상행동과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답이 뻔해요. 번데기 문제예요. 겁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유일한 나왔잖아요. 무조건, 항상, 뭐뭐만, 유일한. 이거 뭐 이런 거 삑사리죠. 유일한 게 어디 있어요? 진단 분류 체계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DSM은 정신질환 이런 진단을 표준화시킨 게 DSM이에요. 그럼 진단 분류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이게 유일하네요? 첫 봐도 답이 아니죠. 다음 나왔으면 나왔는지 몰라도 되죠. 뭐 다 뻔한 얘기죠. 그래서 뭐뭐만 유일한. 결국은 이번 시험은 진짜 인문학 시험이라니까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공부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길면 3개월. 아주 선택과 집중만 한 달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까 봐 걱정되는 1교시 1과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조사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론이 항상 제일 어려워요. 항상 제일 어려웠고 항상 과락이 많았어요. 항상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과목이 조사론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쉬웠어요.
왜 쉬웠을까요?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이번 시험은 인문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웠어요.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랫가리 아니 아주 환장하게 미치는 과목이죠. 긴가민가. 그래서 요령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문학 문제가 나왔는지 공부 안 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회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이건 기출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합격 선물에도 몇 번 올려드렸습니다. 연구윤리가 중요하다.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 웃기지 마라. 연구윤리가 중요하다. 많이 했죠? 이건 뭐 척 봐도 다 풀었을 겁니다. 27번 갑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의 문제죠. 실증주의는 뭐예요? 과학 실험. 해석주의는 도를 아십니까? 징그럽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 도를 아십니까? 이건 뭐예요? 해석주의죠. 그럼 실증주의가 아니죠. 답 딱 나왔죠.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게 적게 나오면 너무 쉬워요. 근데 또 읽어보고 싶겠죠. 읽어보다가 또 아리까리 하면 답 고쳐서 또 울고. 나머지는 해석주의는 설명하는 심층적 주관적, 그렇구나. 해석주의, 심층적 주관적, 도를 아십니까? 비판주의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적 측면의 파악에 주목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비판 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죠. 뭐 딱 봐도 뭐 이해가 되겠죠. 요거는 별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후기 실증주의는 이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지식 실험이에요. 객관적 지식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가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지. 그래서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 당연합니다. 객관적 지식, 객관적 이론일지라 하더라도 가설 검증이지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 왜? 지식은 실험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팍 잡고요. 후기 실증주의. 퍼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다양화 다각도죠. 그래서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다양화 다각도다. 버라이어티 쇼 퍼스트 모더니즘이다. 28번. 사실은 여러분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 문제당 1분씩 빨리 막히기까지 끝내야 돼요. 이거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면 삑살이에요. 시간 초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정치적 가치 이데올로기 도를 아십니까? 해석주의지 실증주의 아니지 답 1번 마킹하고 이건 읽지 말아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읽고 싶으면 믿음, 천국, 불신족 혀를 깨물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성격 고쳐야 됩니다. 28번 가시죠. 종단 요구하네요. 제가 1과목 인행세도 설명했지만요. 패널 조사, 종단 요구 쭉 가는 거지. 대상이. 근데 대상이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집단은 뭐예요? 2명도 집단입니다. 2명이 쭉 갈 수 있죠. 그래서 집단도 패널 연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또 집단하고 개인이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속이는 거예요. 2명 이상이 최소 다니잖아요. 2명도 계속 종단으로 연구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옳은 것입니다. 매분시의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 연구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제 동류 집단 연구, 또 추이 연구, 패널 조사 이 세 가지가 종단 연구입니다. 동류 집단 연구는 동년배 집단 연구, 동년배 어떤 이 선행 사건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 2002 월드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두세 번 더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이걸 이제 동년배 집단, 다른 말로 동류 집단 연구다.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거. 베이비붐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 겪었죠. 똑같은 시기를, 똑같은 경험을. 이건 뭐예요? 동년배죠. 일정한 기간 센서 자료를 비교해서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하는.
일정한 센서 자료를 비교해서 이건 추이하는 거죠. 추이 검사죠. 시간에 따라 변화를 가장 정확히 알려는 것. 이것도 뭐예요? 추이죠. 시간 변화니까요. 일반 모집단의 변화, 이것도 시간 변화, 시간 이건 추이 검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설사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페놀 조사는 종단 연구에서 집단을 관찰하는 매번 동일한 집단이나 동일한 개인을 관찰하는 건 페놀 연구다라고 콕 집으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번 보시죠. 연가설 나왔네요. 연가설도 우리 징그럽게 수업했죠. 그래서 연가설 일단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우연히 발생한다. 우연히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네. 연가설이다. 우연히 아님을 증명한 것은 삑살이다. 이것도 문제를 볼 때 제 음성이 떠오를 겁니다. 대안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것이다. 웃기지 마라. 연가설은 뭐예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귀무가설이라고 한다. 기억, 니은이죠. 30번 갑니다. 사회조사 목적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해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서비스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적 연구가 있고 설명적 연구와 반대는 뭐예요? 기술적 연구예요.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자세히 보고 기술하는 거다, 서술하는 거다, 기록하는 거다. 여기도 서비스 개발이니까 기록해야죠. 그러니까 설명적 연구가 아니라 기술적 연구죠. 그래서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31번 갑니다. 다음 연구, 이것도 쉽기도 하지만 아리까리한 문제예요. 설마 다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설마가 사람 중입니다. 다 똑같아요. 왜? 장인의 성명 이름이죠. 장애 유형 이름이죠. 거주 지역 이름이죠. 직업 종류 이름이죠. 이름은 뭐예요? 명목 아주 쉽죠. 1번에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32번 갑니다. 조사 설계의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이네요.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쉽게 말해서 그냥 실험실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타당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그냥 한 꼭지 빡 잡아주세요. 이런 문제는 틀려주는 게 미덕이에요. 뭘 이렇게 다 맞으려고 그래요. 재수없이. 인간미가 없잖아요. 다 맞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설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당황하셨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 나도 틀리면 다른 사람도 틀리다. 어차피 찍자 그냥 이 느낌이 좋은데 찍으면 됩니다. 1번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히 기술하는 거. 원인, 인과관계, 독립변수로 알 수 있는 건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겠죠.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이 아니라 모집단을 일반화는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이 아니라 외적이죠. 맨날 똑같이 나오잖아요. 실험 대상의 탈락이나 우연한 사건의 저해 요인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겠죠.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는 내적 타당도 역시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3번 갑니다.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가 우편 설문에 비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우편 조사는 뭐예요? 우편으로 하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겠죠. 익명성 보장수준이 높다. 웃기지 마라. 익명성은 우편 조사다. 답 나왔습니다. 나머지 상식이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쉬운 문제 맞히면 돼요. 이런 걸 갖고 머리 칠 필요가 없어요. 쉬운 거 맞춰도 합격 충분합니다. 패축에도 60점 이상은 넘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 많이 나와서 기출에. 이거 기출에 비슷한 거 똑같이 나왔어요. 다만 이 내용만 틀리죠. 이런 거 있으면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 가장 큰 값이 포함 안 돼요. 가장 큰 값은 산술평균이에요. 아, 산술평균 남이군 답이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가장 큰 단위가 산술평균이니까 얘는 포함 안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35번 갑니다. 델타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델파이가 아니라 델타이죠. 델타의 우편 조사예요. 우편 조사는 뭐예요? 익명성이 쉽지요. 답 나왔어요. 결국은 이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우편이 델타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 뭐예요? 보는 거겠죠. 보는 거. 입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죠. 입은 필요 없죠. 눈만 보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그렇지요. 왜 비언어적? 왜? 입이 아니라 눈이니까. 인문학 초등학교 2학년도 맞출 수 있습니다. 37번 갑니다. 다음 연구에서 질적 이것도 다 써 있어요.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돼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대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 변화라고 하죠. 다양한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고 수행한대요. 다양한 방안들을 으쌰하자. 임파워먼트. 쉽죠. 이런 건 뭐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답 보면 나오니 찌찌뽕하는 거예요. 38번 갑니다. 다음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연구에 쉬워요. 이것도요. 청소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무작위 할당이네요. 무작위로 할당한 다음에 사전 검사했네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개의 집단 모두를 대상 H 정도를 해서 사후 검사했네요. 사후 검사 뭐예요? 통제 집단이 있죠. 아, 통제 집단이 있구나.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 딱 떨어지죠.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죠. 39번 갑니다.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발적 참여자만, 뭐뭐만, 항상, 무조건 나오면 삑사리겠어요. 그러니까 외적 타당도를 조회하겠죠. 외적 타당도를 조회하는 건 뭐예요? 삑사리가 난다 이거예요. 왜? 뭐뭐만 했기 때문에. 너무 쉽죠. 초등학교 2학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몰라요. 왼쪽이 팔이 아픈데 온몸, 왼쪽이 팔이 아픈데 온몸을 다 긁는다니까요. 왼쪽만 빼고. 청개구리 공부한 거고요. 40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티근, 리을이다. A, B, A, C. A, 기초선 만들고요. B가 있고요. A, 또 개입을 하려면 B로 해야 되네요. C로 했네요. C로 하니까 뭐예요? 통제 집단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왜? AB가 되는데 다른 통제 집단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삑자리고요. B 나오면 긴급성이죠. AB는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왜? 두 번 했으니까요. 복수 기전 디자인은 AB 설계에 대한 외부 사건 영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왜? 복수니까요. 41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결과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계적 분석을 할 때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 평균 비교가 적어. 기초선이 불안정한데 무슨 평균 비교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죠. 왜? 기초선이 불안정하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인문학 문제죠. 나머지 볼 거고요. 쉬운 문제. 42번 갑니다. 측정에 오류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타당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무작위 오류를 발생한다. 타당도가 낮다는 것은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하는 거예요. 아,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나죠. 애당초 안 맞으면 체계적으로 삑사리가 난다 이거예요. 왜? 애당초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3번 갑니다. 다음 여러분들 시험 보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요 내용만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것도 아래
헷갈려해요. 이런 건 들려주는 것도 미덕이에요. 근데 알면 또 쉬워요.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만 오르네요.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하면 알기 쉽게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한 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왠지 좋은 말 같지만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게 아니라요.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이 더욱 추상화되는 게 아니라 명료화되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조작적 정의가 없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조작적 정의가 있어야 가설을 검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44번 갑니다. 표지 모차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 아주 제가 징그럽게 강의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크다. 표본 대표성이 크다. 그럼 뭐요? 대표성이 크면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차가 줄어들겠죠. 왜? 대표성이 있으니까. 표지 모차는 커진다. 줄어들겠죠. 왜?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파이널 강의에서 합격점을 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신뢰수를 높이면 표지 모차가 감소한다. 당연하겠죠. 신뢰수가 높으니까요. 모집단의 모수와 표준의 통과치 간의 사이다. 그렇겠구나. 모집단의 동질성 영역 그렇겠구나. 표본으로 추출할 기회가 동등하면 그렇겠구나 라고 보고요. 45번 갑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의 엄격성을 뭘 높이는 방법? 좋은 말이 다 답이에요. 뭘 높인다. 이런 거는 제가 얘기했죠. 좋은 게 다 답이다. 떡볶이를 질질질 흘리면서 먹기. 이런 것만 삑살이다. 삼각측정 뭐 다 좋은 말이겠죠. 다 좋은 말이구나. 삼각측정 삼각측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이선희가 삼각김밥을 맛있게 먹는 걸 측정하는 걸 삼각측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알아도 돼요. 아, 김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뭐 좋은 거지. 이런 거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뭐뭐를 높이는 방법. 뭐뭐의 장점을 살리는 거 이런 건 모두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46번 갑니다. 표집 추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집 오류를 줄이기 위해 층화 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층화 표집도 사용하고 뭐 또 이런 거 확률 표집은 다 사용해요. 단층 집계, 단순 부선 표집, 층화 표집, 심리학 표집, 개통기 뭐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왜? 오류를 줄이는 거니까. 이것도 상식 초등학교 5학년 문제죠. 딱 떨어지고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 추출은 확률 표집이에요. 유의 표집은 비확률 표집에 해당되는 거죠. 모집단의 일정의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일정인 표본의 크기를 나눠야겠죠. 층화 표집이죠. 전수조사에서는 보수와 통계의 구분이 필요하다. 전수조사는 필요하지 않겠죠.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유의 표집을 실시하는 일정한 표본 추출 강의를 표본으로 쓰다. 유의 표집은 뭐예요? 비확률 표집이니까 체계적 표집이 아니겠죠. 비체계 표집이겠죠. 자, 7번 갑니다. 척 보면 알아요. 이거와 또 문제 풀 때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이게 김덕기 목소리가 귀청에 빡 때릴 겁니다. Amazing Grace, 보노.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시험 볼 때 환장했을 겁니다. 환장하게 기분 좋죠. 보노. 보가 다시 나오면 누적 적다. 보가 누적. 보가 누적도 아깝다. 그냥 보 나오면 누적이다. 보노 기억날 겁니다. 이거 틀린 분들은 진짜 김덕기 제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렬한 회개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보가더스도 아까워요. 보가더스인지 브라카인지 보르네오인지 몰라도 돼요. 보자 나오면 누적이다. 보누. 교수님 누적 특도가 뭐야? 알 거 없어요. 그냥 보누 끝. 답 나왔습니다. 48번 갑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죠. 예측 타당도 이것도 우리 많이 했어요. 기준 타당도. 기준 타당도를 뭐라고 그래요? 준고 타당도죠. 준고 타당도 안에는 찌찌뽕 동시 타당도가 있고 미래를 알아보는 예언 타당도가 있다.
그러면 기준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 이게 답이겠죠. 아주 기초적인 얘기죠. 이게 삑사리죠.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를 내용 타당도다. 의미니까 내용이겠죠. 개발된 측정도구의 측정값을 현재 사용하게. 현재 측정값을 현재 찌찌뽕 동시죠. 측정하려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 체계 안에서 다루면서 관련된 방식이 필요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이다. 그렇죠. 이론 체계 개념 나오면 구성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49번 갑니다. 신뢰도 같냐 안 같냐죠. 옳지 않은 것은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에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여기 나왔어요. 제가 구성 타당도를 설명할 때 개념 나오면 구성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의 하위 개념은 요인 분석, 그다음에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다. 요인 분석, 문항 간의 상관관계다. 상관관계의 개념, 상관관계 나오면 구성 타당도다. 상관관계 나오면 뭐예요? 구성 타당도예요. 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면 신뢰도를,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신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구성 타당도는 뭐예요? 타당도죠. 아, 얘는 타당도 문제지 신뢰도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대상, 동일 신뢰도. 측정도구를 반으로 나눈다. 반분 신뢰도. 동질성 있는 두 개의 측정도구를 동질성이다. 그래서 동형 신뢰도죠. 전체 척도와 척도 개발에 얼마인지 상호 연관성 분석하는 겁니다. 상호 연관성 나왔네요. 그래서 상호 연관성과 상관관계하고는 문항의 상관관계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개별 항목이 얼마나 서로 같냐 안 같냐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49번 해결됐고요. 50번 갑니다. 할당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할당 표집에서 게임이 끝나야 돼요. 할당 표집합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죠. 확률 표집 우리 그냥 자동 뻥으로 나와요. 단층, 집계, 단순 무선 표집, 층합 표집, 침략 표집, 계층력 표집이다. 이거 아닌 게 비확률이겠죠. 그래서 할당 표집이 들어가고 유의 표집이 들어가고 눈덩이 표집이 들어가고 쭉 있는데 어쨌든 할당은 비확률이죠. 여기는 확률 표집을 시작한대요. 확률이 아니라 뭐예요? 비확률 표집이니까요. 비확률 표집이겠죠. 겁나게 쉽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 진짜 쉬운데 저걸 왜 틀렸을까?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결국은요. 지식을 쌓는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가더스, 보가더스 나오면 누적 족답. 보누 교수님 누적 족두가 뭐예요? 보가더스 이론을 1시간 동안 공부했다. 개뚜레이 조진스키입니다. 보누만 알면 일주에 끝날 걸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공부보다 요령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마음먹고 한 달이면 합격입니다. 여유 있게 공부하면 3개월이면 합격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동영상 그냥 심심할 때 벌렁 누워서 들으십시오. 3번 들으면 5번 들으면 합격을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합격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용기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을 축하드리고 또 불합격하신 분들은 더 자각을 하셔갖고 꼭 합격하시고 미래에 공부하신 분들 자신감,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유쾌한, 자신감 빵빵한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카메라 앞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